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이렇게 차 만들면은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스포츠카 팔라는 거야. 와, 얘네들이 이거 마력 뻥친 거 같은데 600마력 넘는 거 같은데 체감은요? 새삼 다시 911을 타보니까 야, 이 근본 어디 가지 않았구나. GTS를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바디 쉐입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쿠페. 썬루프도 넣지 않은 이 쿠페가 이 GTS랑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제발 여러분 쿠페를 사주십시오. Do you wanna feel what I feel? When you step away from your shadow, dear, the sun will rise again for a new day. 아, 여러분 여긴 민트색 이 911 모형카가 너무 예쁜 이곳은 세영 모빌리티 성수센터입니다. 여기 오늘 시승할 99 2.2 GTS가 서 있습니다. GT 실버죠. GT 실버. 이번에 새롭게 바뀌면서 범퍼가 아주 큰 폭의 변화를 갖게 되었는데요. 엣지들이 조금씩 생겼거든요. 이렇게. 아, 요게 아주 GT 실버 컬러와 만나니까 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의 음영 차이가 확실한 GT 실버. 박힌 티가 엄청 나네요. 특히 이 뒷범퍼 있죠. 이 뒷부분. 이 뒷부분 엣지도 이번에 확실하게 생겼는데 전시장에서 이렇게 조명을 제대로 받고 있는 GT 실버를 보니까 페이스리프트가 디자인적으로 예쁜 변화들을 시도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야, 이 집이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뒤에 엉덩이. 아, 리어 윈도우가 진짜 많이 튀어나와 있죠. 어디서 보든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GTS는 브레이크 사이즈가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그리고 휠도 단조 휠이 장착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락 휠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차가 풍기는 이미지가 범상치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GTS를 타고 이게 구형 GTS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헤드램프 DRL이 4개의 선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선의 형태를 잘 보면 잠자리의 날개가 떠오릅니다. 포르쉐 911은 개구리 닮았단 말을 많이 듣죠. 생각해보면 개구리는 잠자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 눈엔 새로 바뀐 911의 헤드램프가 개구리 눈에 비친 잠자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일단 시동 먼저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사운드 어떻게 되는지. 사운드 장난 아니네. 싸발총 쏘는 것 같아. 싸발총. RPM이 좀 낮아지면 이 정도 사운드로 이제 잦아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타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먼저 하고 와인딩 주행도 해보면서 새로운 T 하이브리드가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느껴보겠습니다. 자, 우선 911이 출퇴근이 가능한 스포츠카로 예전부터 명성을 쌓아왔죠. 그래서 911 실버와 블랙 무채색 판매 비중이 높은 이유도 회사 오너들이 눈치 안 보고 이거 비틀 스포츠 버전이야 하면서 출퇴근 안 들키고 비싼 차 산 거 안 들키고 출퇴근하기 위함이라는 거짓 부렁이 같은 말도 있긴 했습니다. 911은 편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911은 기본적으로 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주행 감각이 글쎄요, 뭐 비교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GTI 정도? 그 정도로 편안하다. 자, GTS는 후륜 구동이 있고 사륜 구동인 4GTS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제로백은 3초입니다. 3초. 제가 911 GT3를 탈 때 그 차가 참 빠르다고 느꼈을 때가 제로백이 3.5초였어요. 근데 이게 점차 고성능이 되면서 벌써 GTS가 제로백 3초의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포르쉐는 스펙을 발표할 때 여러 번 시도한 다음에 가장 빨랐던 기록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가장 느렸던 기록을 발표한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제로백이 3초라는 건 실제로는 계측해보면 아마 한 2.8초, 2.9초 나올 겁니다. 사실상 이 GTS가 바로 이전 세대의 터보 S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GTS는 최고 출력이 541마력입니다. 541마력. 그리고 최고 속도는 312km/h고요. 이번에 완벽하게 새롭게 바뀐 게 바로 T 하이브리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레이싱에서 영감을 받은 기술인데요. 레이싱에서는 1000분의 1초 단위로 싸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다면 그 기술적 투자를 어마어마하는 게 레이싱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터보 렉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했을 테고 그 방법으로 터빈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터보 렉이 있는 구간을 모터로 커버해 준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의 리스폰스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르쉐는 출퇴근이 가능한 스포츠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100km로 정속 주행하면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재설정을 한번 해보고 다음 이유를 재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정속 주행을 한 20km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비를 보여줄지 너무 궁금한데, 주행 모드는 노멀 모드로 해서 자동 변속기 8단 시속 100km 달려보면 엔진 RPM은 대략 1300rpm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연비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주행을 하면서 이런 데일리 주행일 때의 승차감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이 서스펜션 기술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겠지만 포르쉐가 데일리성을 확보하는 데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 타이어는 하이그립 타이어다 보니까 지금 이 구르는 소리, 이 노면에 대해서 그 노면 정보, 이런 것들은 타이어에서는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서스펜션을 거쳐서 결국 캐빈룸에 전달하는 거는 잔진동들을 좀 최대한 억제해서 전달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런 노면에 재포장된 이런 경계 같은 거, 아니면 교량 경계 같은 거 지날 때 보면은 운전석에 그 교량에 대한 느낌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컴포트 모드에서는요, 셰시가 약간 첨벙첨벙 거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911이 달릴 때는 또 미친 듯이 달리는데 일상 주행을 하면 또 얼마나 나긋나긋해지는지 지금 이 컴포트 주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이어의 로드 노이즈는 많이 올라옵니다. 워낙에 타이어 폭이 두껍기도 하고 차 자체가 지향하는 바가 엄청난 스포츠 드라이빙 가능한 차이기 때문에 타이어 노이즈는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타면 정말 편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거기다가 주행 보조 장치도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크루즈 세팅해놓고 차로 유지 보조는 없는데 차로 이탈 방지는 되기 때문에 사실 스포츠카를 타는데 손을 놓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죠. 경주마에서 이거 내려놓지 않죠. 거기다 911은 뒷좌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타는 스포츠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911을 2번 탔는데 다음 차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생각할 법도 하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911을 한 번 또 타고 싶다, 이 생각을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고도가 160m까지 올라와서 연비 측정하는데 약간 그 데이터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평균 연비는 11.3 찍히고 있습니다. 11.3. 그래서 지금도 이 프론트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보면 노면 요철을 끊임없이 서스펜션이 먹어주고 있죠. 이 데일리성을 갖췄다는 게 진짜 어마무시한 장점입니다. 데일리성을 갖췄다. 연비 12.4 미쳤어. 정말 연비가 어떻게 12.4가 나올 수 있을까. 이 엽기 끝판왕이네. 500마력 넘는 스포츠카가 말이 되나요? 반칙인 것 같은데요. Way back in 84, I fell in love for sure. 여러분, 자, 포르쉐는 세형에서 4세형을 제가 지금까지 많이 주장을 했는데 아쉽게도 유행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포르쉐 서비스 센터가 세형 모빌리티 성수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포르쉐를 세형 모빌리티에서 구매하면 아무래도 서비스 받을 때 좀 더 원활하겠죠. 그래서 안호준TV 구독자분들이 또 세형에서 사시면 또 특별한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상담 링크 밑에다가 넣어 드릴 테니까 요거 상담 신청하시면서 안호준TV 보고 신청하셨다고 하면은 아마 세형 모빌리티에서 조금 더 특별한 혜택을 드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일단 세형 모빌리티 성수센터에 오셔서 제가 타본 이 911 시승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노멀 모드로 달렸는데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배기가 켜집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일단 배기가 켜지고, 서스펜션은 스포츠 모드라 그래서 스포츠 셰시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노멀 셰시를 유지한 상태로 바로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엔진은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배기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배기가 켜지는 순간 GTS의 매력이 바로 돋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가속을 하면 와, 일단 셰시가 노멀이니까 차체가 충격을 품어주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씨. 놀이터에서 나가 놀아 하는데 엄마가 저기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 요즘 은재가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면 예전에 이렇게 주방에서 은재 잘 놀아 보거든요. 아무튼 이 스포츠 모드는 서스펜션 세팅은 노멀로 유지를 하면서 배기를 켜서 3.0에서 3.6으로 더 커진 엔진의 숨결을 느끼기에 딱 적합한 모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이런 공도에서 스포츠 드라이빙 즐길 때 그때 쓰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수동 모드를 쓰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 하나 못 느끼셨나요? 992.1 GTS는 스포츠 모드에서 변속할 때 팝콘이 빠바박 터졌거든요. 992.2 GTS는 스포츠 모드에서 팝콘이 안 터져요. 리스폰스를 얻고 팝콘을 잃었네요. 자, 이렇게 엔진 고음을 끝까지 즐길 수 있는 거죠. 요 6000rpm 넘어서면서 볼륨이 살짝 전작과 비교해서 조금은 줄어든 느낌이 있고요. 대신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체감인지 모르겠지만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럼 잠시 992.1 전기형 GTS의 6000에서 7400rpm 사이의 엔진음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7000rpm 부근에서 소리가 너무 좋아요. 와, 6000rpm 넘어가면서 7400rpm까지 확 커집니다. 완전 행복 구간이에요. 거기가 귀르가즘.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팝콘이 없어진 서운함 때문에 조용해졌다고 느낀 건지 2년 전 영상을 다시 보니까 신형 GTS가 고회전 영역에서의 엔진음이 줄어든 것 같진 않네요. 자, 계기판은 이렇게 5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로 만들어서 정보를 조금 더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주행 보조 장치 화면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비를 띄워둘 수도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그 예전 포르쉐의 바늘에 비하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더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긴 합니다. 어차피 바늘을 없앨 거면 차라리 그냥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아닌가?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제일 예쁘다. 근데 여기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보려면 요 3개짜리 화면이 요 RPM이랑 터빈, 압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더 정보가 많습니다. 타이어 압도 있고 G값도 볼 수 있고요. 영승 버려주세요. 와, 빠르다, 빨라. 자, 스포츠 모드는 일반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왜냐면 일반 도로는 요철이 끊임없이 계속 있으니까 노면을 꽉 잡고 있기에도 서스펜션은 어느 정도 포용력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런 와인딩 로드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두고,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셰시가 스포츠로 바뀌고 배기도 켜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동 모드를 써서 달리면 또 어떤 느낌을 줄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911답게 가속을 하면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 모든 무게중심이 뒤에 있다 보니까 가속을 하면 앞이 푸시업하고 일어나듯이 그 느낌이 가속할 때 느낌이 드는데,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가속할 때 911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다른 차에서 느껴지지 않는 그 특유의 가속감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7400rpm까지 회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회전 한계에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경쾌하다. 와, 상큼하다, 상큼해. 얘네들이 이거 마력 뻥친 것 같은데 600마력 넘는 것 같은데 체감은요? 변속은 정광석화, 엑셀을 더 밟고 덜 밟고에 따라서 차의 회도성도 바뀌는 특징도 포르쉐답습니다. 근데 셰시가 스포츠라 그래서 막 그렇게 엄청 딱딱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서스펜션이 노면 요철은 요철대로 소화하면서 자세는 수평으로 잘 유지해주는 그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도 얘도 터보 엔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엑셀 페달을 놓을 때마다 피슉 한 소리도 들리고, 근데 이게 일렉트릭 터보차저다 보니까 와, 리스폰스가 정말 좋네요. 리스폰스가 와,
일단 셰시가 너무 좋다. 와. 이런 스포츠카들이 셰시를 가장 단단하게 세팅했을 때 몇몇 차종들은 또 너무 이게 요철을 세게 넣어버리는 차들도 좀 있는데, 이 911은 지금 셰시가 스포츠인 상태인데 노면 요철을 먹어주면서 수평도 유지하면서 하중 이동도 정확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 셰시의 능력이 일단 기가 막히네. 물론 이거는 99 2.1도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요. 새삼 요즘 막 다른 스포츠카들 많이 타보면서 새삼 다시 911을 타보니까 이 근본 어디 가지 않았구나 느껴집니다. 야, 좋네요. 참고로 여러분, 911은요 이 GTS가 진짜 말 그대로 스포츠거든요. 터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GT 그랜드 투어러의 성격을 더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GTS가 배기가 제일 컸어요. 지금 이 GTS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터보가 또 나오겠지만 신형 터보도 나오겠죠, 하이브리드로. 근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이제 터보가 3억 5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억 밑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차를 다 통틀어서 이게 가장 정답이자 교과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배기음이 일단 배기음이 와. 배기음과 하체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야, 노면 잡고 있는 느낌이 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이렇게 차 만들면은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스포츠카 팔라는 거야. 야, 쫀득쫀득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롤도 없이 노면 충격은 먹어주면서 자세는 잘 잡아주면서. 아니 이게 물론 신형 911 타서 이 T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T 하이브리드 얘기할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냥 이 셰시가 너무 좋다. 셰시가 와. 근데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GTS를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바디 쉐입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쿠페. 썬루프도 넣지 않은 이 쿠페가 이 GTS랑 가장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물론 까레라도 있고 타르가도 있지만 너무나도 매력적이지만 까브리올레랑 쿠페랑 딱 그냥 정확한 길을 똑같이 달려보면 까브리올레는 차대 강성이 쿠페보다 떨어지는 게 실제로 느껴지거든요. 코너 속도가 다릅니다. 근데 이 GTS는 빠른 차죠. T 하이브리드의 신개념이 적용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까브리올레나 타르가를 살 거면 4S를 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GTS를 살 거면, 적어도 GTS를 살 거면 쿠페를, 제발 여러분 쿠페를 사주십시오. 이 루프 옵션도 넣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다시 911 사고 싶네요. 근데 T 하이브리드로 이제 또 굳이 얘기하자면 리스폰스가 좋아진 게 가장 티가 많이 납니다. 슉 하는 그 터빈 흡입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빨리 들리느냐 그걸 이제 보면 되겠죠. 제가 엑셀레이터를 딱 밟았을 때 얼마나 터빈 그 흡기 소리가 슉 돌아가는 그 터빈 소리가 빨리 들리는지 보면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냥 터빈 돕니다. 터빈이 돌면서 그 모터가 터빈을 돌려주는 느낌을 사실 뭐 제가 느낄 순 없죠. 하지만 일단 자연흡기만큼 리스폰스가 나온다는 거는 그건 확실합니다. 이 자연흡기 포르쉐 엔진만큼 리스폰스가 정말 좋습니다. 이거 봐. 여러분 911 사야 됩니다. 딴 거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네요 911. 터빈 소리
이게 4GTS거든요. 그래서 엑셀 밟을 때 코너에서 엑셀 밟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와, 토크가 터보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높은 RPM까지 토크가 꽤 플랫하게 유지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루프가 철제다 보니까 느껴지는 차대 강성이 잡소리 하나도 없고요. 엔진과 미션을 껴안고 열심히 춤을 추는 느낌이 듭니다. 제동 성능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단점이 뭘까 이거? 이 차의 단점이 뭘까요, 여러분? 단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여러분. 비쌉니다. 또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차가 과거의 911 터보의 성능이에요. 이 정도면 기술의 상향 평준화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타이칸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냐? 비슷하겐 주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911의 영역은 911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스터 못 들어가죠. 타이칸 못 들어갑니다. 타이칸 터보 GT 못 들어갑니다. 이 911의 영역은, 이 리어 엔진의 이 911의 영역은 911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요 빨간 버튼이 제가 이번 GTS랑 저번 GTS랑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이 바로 이건데요. 자, 요거 누르면 20초 동안 이게 부스트가 되잖아요. 얘가 지난 GTS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딴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엄청 빨라요. 그리고 20초가 여러분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와, 이게 신형 나와서 포르쉐가 뭘 또 준비를 했을 텐데 뭘 준비했을까 하면 빨간 버튼을 매운맛으로 진짜 다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나왔을 때 이 버튼을 눌러보면 더 빠릅니다. 확실히 911은 항상 정답의 자리에 있습니다. 역시 이번 신기술도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911을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엔진의 신기술도 신기술이지만 여전히 잠재력 높은 하체, 이 셰시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한 시승이었습니다. 911 다시 타고 싶네요. EPS 얼른 팔아버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예진이 졸라봐야겠습니다. 자, 세용 모빌리티에서 상담 꼭 받아보시고 안호준TV 구독자라면 세용에서 사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포르쉐 시승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